(3월에) 연준이 빅스텝 할 가능성이 높은데 금리 역전이 더 심화될 것 같은데 장기화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자, 금리 역전. 요거는 비슷한 내용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금리 역전이 됐을 때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원래 금리 역전이 나게 되면은 환율이 튀어야 된다. 근데 환율이 튀지 않은 경우가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는데요. 일단은 국가에서 외환보유고를 풀었고, 작년에 막 환율 튀던 시기에 엄청 풀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중국이 리오프닝 하게 되면요, 가까운 우리나라는 한국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사야 되고, 그러면서 달러가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환율이 오히려 떨어지니까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환율이 떨어지니까 환차익까지 같이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긴축 하니까 미국 주식이 올렸다 떨어지고 올렸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 안 하고 지금 다른데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신뢰도가 있는 화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기축통화인 달러, 그에 준하는 준기축통화라고 불리죠. 그리고 이런 곳들은 그냥 다 통틀어 기축통화라고 많이 부르는 곳들인데, 어디에요? 유로, 엔, 위안, 파운드, 이런 것들. 원은 거기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신뢰도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 준기축통화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곳들을 들어올 때, 지금이야 들어올 때는 또 기이하게 금리 역전이 심화됐는데도 기이하게 들어오기도 하죠. 그런데 빠질 때는 진짜 가차 없다. 그래서 문제는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본이 급격히 빠지게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외적으로 터지게 돼서 위험하다 싶어서 자금이 딱 안전한 미국으로 몰려간다, 이때 굉장히 심화될 겁니다. 수익률도 떨어지는데 위험까지 하네? 자본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한해는 동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 마무리,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죠.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다, 이런 느낌으로 인터뷰를 했죠. 이창용 총재가 왜 그렇게 인터뷰를 했겠느냐? 아니, 금리 인상 끝났어요 하면은 외국인 자본 썰물처럼 빠져나갈 거거든. 저기 금리 인상 끝났대. 그럼 여기 돈 넣어놓으면은 큰일 나겠네. 마무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다, 긴축 기조는 끝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번에도 베이비 한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저번에 파월이 이야기했던 대로 디스인플레이션이 하고 긴축이 끝나가고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미국이 약달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느껴지는 건데, 미국이 여기서 빅스텝을 했다. 그러면 여기는 엄청나게 앞으로 긴축 더 할 것, 딱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강달러가 되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그 파월이 속도 조절합니다 그러면서 약달러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죠. 왜 그렇게 홍보를 하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강달러가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에 우리나라도 뭐 환율 조작국이다, 환율 조작 위험국이다, 뭐 중국, 뭐 이런 나라들, 너네 환율 조작하지 마라, 환율 억지로 높이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한 이유가 뭐예요? 너무 강달러가 되면은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미국에서 분명히 긴축을 지속하고 있고 물가가 작년에 디스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딘가 언론에서 강달러는 끝났다 하면서 미국 달러가 올라가지 않도록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별 말 같지도 않은 게, 유럽에서 금리 빨리 올리고 미국에서는 금리 속도가 조절이 되니까 유로화가 강해져서 강달러가 끝났으니까 원화 가치가 오르면서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유로 대비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고 달러 대비 원화 가치도 떨어져야 된다, 이게 맞는 해석이에요. 왜 유로랑 달러를 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달러가 약세가 됐으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떨어진다, 이딴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펴가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부추기고 있죠. 미국 강달러를 맞고 그 다음에 자산 시장 가지고 장난질 치는 인간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론 한 번에 딱 깨지겠죠. 한국은 동결했는데 미국은 오히려 빅스텝을 해? 문제가 생겼던 곳이 여기죠. 튀르키예. 여기서 금리 다들 인상할 때
오히려 인하했다가 어떤 꼴이 난대냐. 인플레이션 폭등했죠. 인플레이션 폭등하고 환율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장기화되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환율이 튀는 것보다 더 문제는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나라 자체에 달러가 없어요.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수출 물가는 떨어집니다. 방위담의해가지고 많이 팔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많이 팔아도 감당이 안 되는 수순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방어를 해야 되는 게 국가의 역할인 거고, 또 외국인 자본이 증발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자금이 부족해지죠. 자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것도 한도가 있는데, 환율이 떨어진다 하고 있지만요 달러가 도망가지 않도록 엄청나게 붙잡고 있어요. 기사를 하나 볼게요. 국내 원화 예금하면은 3%대 이자 주는데 달러 예금은 5%대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왜 저러고 있을까요? 은행도 걱정이 굉장히 큰 거예요. 달러가 빠져나갈 거니까. 그러면 달러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린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 위기는 없습니다. 이런 신호를 계속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인데 원화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달러 가지고 있는 거에 오히려 금리를 더 쳐주고 있는 거다. 예금 금리 누르라고 억제를 해도 원화만 내리고 있지 달러 금리는 내리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빠져나가고 그냥 단순히 환율이 튀고 막 이렇게 힘들다가 아니라 무역 적자 심화되고, 그 다음에 수출 잘 되는 건 둘째 치고요, 수입이 비싸지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자본이 많이 빠지니까 그러면은 회사들도 뭔가 투자를 하고 확장을 하고 이런다기보다 더 긴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지겠죠. 연봉 올라간다? 힘들어지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질 수가 있다. 장기화되면 나라 말아먹는 거고, 단기적으로라도 저런 힘든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가 전망을 한국은행에서 조금 낮췄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빅스텝 하게 되면 물가 전망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번에 한은에서 물가 전망을 낮춘 이유는요, 근원 물가는 전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금리를 올린 효과가 너무나도 나오지 않는다. 왜? 정부에서 시중금리를 낮춰버리니까 금리 올라간 효과가 안 나와서 근원 물가, 그 다음에 근원 물가에서도 더 근원 물가로 들어가서 변동성이 너무 적은 것들, 이런 것까지 했을 때는 그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승률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떨어질 것이라고 자신하는 이유는 수입 물가가 좀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고, 유가 떨어지고 식료품, 곡물 가격 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얘기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유가가 100달러에서 70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환율이 튀어가지고요,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까지 올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배럴당 10만원이면 됐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10만 5천원이 돼요. 아니, 유가는 지금 30%나 떨어졌는데 우리나라에는 기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환율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러니까 금리 역전이 심화되면요, 아직까지는 심리가 그렇게 확 변하진 않았지만 이번에 좀 분기가 될 수 있는 게, 여태까지는 그래도 한국은행도 긴축을 하니까, 미국도 열심히 긴축을 하지만 한국은행도 꾸준히 긴축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줬다면은 이번엔 미국은 긴축은 강화됐는데 한국은 긴축을 오히려 덜했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외국인 자본이 얼마나 많이 빠질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금융위원장 바로 이야기한 거 깐 이유가 그거예요. 금융위원장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기준금리 동결로 대출금리 더 내릴 수 있을 듯,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다.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경제 수장 자리 맡아가지고 경제를 다루고 있느냐. 요 상황에서 생각해봅시다. 중국이 리오프닝 된다고 그래서 한국도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해서 외국인 자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물가는 안 잡히고 경기는 오히려 더 침체된다고 하고 있죠. 기업들 무너지는 거 봐요. 외국인 자본들 손해보기 전에 빠지겠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뭐 하나 제대로 잡는 거 없이 다 땜질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위기다. 아니, 금리 내린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겠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금리 내렸는데 어때요? 지금 시중금리 많이 내렸죠? 상단이 2%포인트나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왜 그래요? 경제가 이 모양인데 내가 이 집을 사더라도, 금리가 더 내려가더라도 내 일자리가 위태로운데 어떻게 사요?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MB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금리 내렸어도 왜 집값이 튀질 못했냐?
경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에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다 금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 더 높여야 돼요. 올해 4% 넘는다고 그랬죠. 올해 4% 넘는다고 말했던 유튜브 누가 있어요? 전문가 누가 있고? 인제서야 한경연에서 4% 이야기 나오고 있죠. 앞으로 또 몰랐습니다. 그때는 이 정도만 예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예요? 상황 보면 답이 나오는 건데. 작년에 3% 넘는 거 예측하고 올해 4% 넘는 거 예측하는,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맨날 틀렸다고나 하고 있지. 듣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들이 듣기 싫으니까. 근데 안 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경제 지식을 한쪽으로만 쌓아놓고 보면요, 전반적으로 볼 줄 모르면은 다음에 또 당해요. 다음에 또 당한다. 이 상황에서 지금 막 환율 치는데도 금리 내려가면 집값은 오를 것이다. 이딴 이야기나 또 하고 있는 거고, 공급 부족하니까 또 집값 오를 것이다. 이딴 이야기 하는 거고, 지금은 집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부자들이 왜 다 빚을 갖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겠느냐,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게 다가오고 있고, 그게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점점 더 촉발되고 있다. 그 어마어마한 것을 사전에 막아야 되는데 미루면서 금리 차가 점점 벌어지다가 한 번에 터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